그 연애담 그 2번 이상 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새로운 분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끝에 계신 분이 그 연애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현주 감독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수 역을 맡으신 유선영 배우님. 인재 역을 맡으신 이상희 배우님이십니다. 예, 영화가 뭐 100만 든 영화 같아요.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에 비해서 극장 스코어는 25,000이 좀 넘었다, 3만 명이 안 됐다는 거. 독립 영화로 보면 상당히 그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영화인데요. 뭐 처음에 개봉할 때 극장 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애담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스코어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 11월 말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 말에 개봉 11월 17일날 개봉을 했고, 그 올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된 이후에 그 상도 받고 이러면서 늦가을에 개봉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리고 오늘 아마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이 영화로 상당히 많은 지휘를 하고 관객들을 만나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렵게 오셨고, 최근에 이제 근황이 어떠신지 그 감독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청문회 책임 마이크네요. 취조받는 기분으로. 네, 저는 얼마 전에 런던 비에파이 플레어라는 영화제에 연애담 때문에 다녀왔고요. 네, 요즘은 이제 다음 영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기분이 나네요. 네, 저는 요즘 좀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어떤 안 좋은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보다 너무 더 현실이 너무 영화 같아서 거기에 좀 마음도 많이 쓰이고 집중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음 작품을 위해서 계속 오디션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TV만 보고 있다는 말 같은데. TV는 잘 안 보는데, 아무튼 요즘에 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역동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늘 비슷하고요. 오디션 보고 되는 거 있으면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기는 안 하시고요. 가장 최근에 찍은 영화가 뭔가요? 지금 그 준비 중인 영화가 I Can Speak라고 네. 그 나문희 선생님하고 이지훈 씨 나오는 영화, 그거 거기서 잠깐 나오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몇 가지 좀 여쭙고요. 그 관객분들에게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낯설어가지고 이게 진중한 GV만보다 이렇게 팬분들과 미팅을 같이 하는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감독님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2015년에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그 전에 단편도 그렇고 그 여성 간의 사랑 이런 얘기들 계속 쓰셨어요. 연애담도 사실은 그 전에 단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캉스 이상희 배우도 나오잖아요. 좀 비슷한 얘기를 단편화 하는데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애담이라는 각본을 쓰시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처음 시작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흥미있지만,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긴장감,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어요,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생각에 제일 극대화되는 게 이제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단편에서도 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자연스럽게 누구를 좋아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만들었던 거를 쭉 되돌아보면은 뭐 여고생이 뭐 과외 선생님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좀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편을 만들 때도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이 뭐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그럼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것들로부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처음 장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담이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랑의 감정은 이제 쓱 올라와서 그 케미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어떤 갈등이랄까요? 그 헤어지는 과정, 뒤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톤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감독님의 어떤 구체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 전 어떤 이제 감독님하고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두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사랑하는 장면하고 헤어진 장면의 톤이 완전히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안점을 두시고 연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연애 이야기다 보니까 연애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러니까 연애담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화일지는 거의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여자들의 연애담이다. 뭐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차피 영화가 후반으로 되면 이제 헤어지는 어떤 좀 무거운, 좀 슬픈 그런 담담한 톤으로 영화가 될 거이기 때문에. 초반부의 연애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말랑말랑하거나 좀 경쾌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조명 감독님이랑 얘기한 어떤 영화적인 톤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두 분의 어떤 만나는 모습이나 이랬을 때는 좀 예쁘게 좀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예쁘게 많이 잡았었고, 근데 뒤로 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리얼한 톤으로 되게 좀 안 예쁘고 날 것 같고 독립영화 같고 이런 톤으로 좀 뒤로 가면 갈수록 톤이 바뀌는 걸로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와 뒤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어떤 것들을 이제 의도했고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의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그냥 뭐 여성분의 사랑 얘기이지만 직업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그냥 아르바이트라는 친구고 이제 미대를 다니는 나이든 대학원생. 꼭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2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런던에 갔을 때도 또 얘기하면서 이제 나이 얘기가 나서 네 정말 그냥 그 당시에 우리 배우 나이가 그래서 생각 없이 넣었는데 정말 또 웃더라고요, 엄청. 뭐 그런 선택이랄까요. 그리고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있고 집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윤주의 경우에는 어떤 가족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경이 완전히 지워져 있거든요. 그런 이 두 분의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생각 그리고 그런 그 배우분들하고도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초고를 쓸 때는 윤주의 가족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니가 나오고 약간 그런 어떤 윤주를 표현해주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걷어내게 된 이유가 어쨌건 이 영화는 둘의 어떤 연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이제 이들이 어떤 가족과 뭐 어디서 살고 이러는 게 이제 인물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들이 레즈비언 그러니까 동성애자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으로서의 가족이 하는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이다 보니까 답답한 어떤 장애물 얘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가족의 모습은 지수를 보여주는 어떤 걸로 존재하는 거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윤주의 가족은 뺐고 대신 윤주에게 덧붙여줬던 거는
지금 제가 사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고 어디를 떠돌면서 살고 누구와 같이 얹혀서 살고 이러는 한국에 사는 어떤 좀 가난한 학생, 가난한 젊은 사람의 모습을 이제 윤주의 배경으로 더 씌웠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굴곡을 겪은 좀 어떻게 보면 벽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누구를 좋아하는데 되게 적극적이지만 그 적극적인 행동 뒤에 따르는 어떤 상처들이 되게 많았던 인물이라고 류선영 배우님께 얘기를 드렸었고 이상희 배우님께는 우리가 처음 연애했을 때 어땠었는지 그러니까 처음 누구를 좋아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수줍었던 그냥 그때를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로 어떤 뭐 소수자에 대해서 어떨 것이다라는 얘기보다는 연애를 했을 때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희 배우하고 되게 친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담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상희 배우는 너무 딱이어서 다른 캐스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그 역할이 너무 케미가 딱 맞아서 예외성이 없다고 이제 느껴졌고 유선영 배우님 이영화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정말 딱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저런 배우를 구했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캐스팅 제안을 받을 때 그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보고 뭐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이걸 나보고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저의 어떤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 시나리오가 계속 뭐 몇 고 계속 진행되면서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이런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런 거를 좀 지수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되게 잘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뭐 되게 거기 시나리오 상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되게 예쁘다고 써있지만 실제 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감독님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지수라는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는지 점점 수정이 돼가면서 보이니까 그게 저는 또 감독님을 믿고 이 시나리오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보면은 처음에 좀 적극적이었다가 어찌 사랑이 변하는 이제 캐릭터인 거잖아요. 좀 이제 멀리하게 되고 자기 이제 앞으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그리고 나는 윤주는 별로 안 변하고 일편단심인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도망가는 인천까지 가가지고 안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기의 흐름이라든가 변화들, 표정들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 영화상에서 인천에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지수는 그 영화 안에서 카메라가 잡혀지지 않는 순간도 계속 삶을 살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냥 그걸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꼭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지수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친절했던 애가 갑자기 무뚝뚝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윤주를 비추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지수도 인천에 가고 이사를 가고 아빠의 얘기를 듣고 엄마의 유품들을 살펴보고 어떤 여러 가지들을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순간도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비추는 순간에서는 갑자기 너무 싸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계속 살고 있던 어떤 단면의 모습 아니면은 그 시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인물의 흐름의 뭐랄까 감정의 흐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의외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어떤 그 외부적인 압박이라든가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 두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게 뭐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집 자체, 그 친구 자체가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계속 남자를 만나라고 그러고 심지어 뭐 이상희 배우는 저는 야,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그런 친구랑 사셨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반응할 친구가 있을까 젊은 친구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둘 간의 사랑 자체가 를 이제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는 그 시선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서 되게 아직도 이제 그렇구나 의외로 느껴졌거든요. 왜 이렇게 영화가 참 담담할까? 뭐 별다른 사건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둘의 사랑 자체가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상희 배우님은 진짜 그야말로 정말 사랑을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그 설레이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2이나 됐는데 그렇게 순진하게 하실 수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대본에 쓰여 있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하시면 어떻게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뭐 처음에 찾아가는 과정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이만 먹었지 얘가 그 옛날에 처음에 뭐 누군가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겪게 되는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수를 보는 순간 그다음에 계속 그 냄비에 뚜껑을 따고 있잖아요. 뭐 나사가 풀린 것처럼 계속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하고 그런 이거 지수밖에 없는 자기의 뭐 논문이든 졸업 발표회든 뭐 친구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 듯한 약간 그런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그 캐릭터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오로지 사랑. 감독님께서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빠지는 그 처음에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누굴 좋아하고 빠진데 어떤 이유가 있나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삶을 사는 내 입장인 거고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게 영화적으로 관객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순간을 이제 감독님은 만들어내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고요. 그런 컷이나 어떤 빛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이 그 순간을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뭐 잠깐씩 이렇게 반사도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 순간이 이렇게 반짝이는 듯한 걸 제 얼굴이 사실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도 해주시고 분위기나 그런 걸로 해주신 것 같아요. 본인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순간들을 상당히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캐스팅 하실 때 그 이상희 배우랑은 전에 같이 하셨었고 뭐 제가 아까 너무 딱이어서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배우들을 고르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희 배우님은 너무 잘 알게 돼서요. 이전에 단편을 찍으면서 이 배우의 어떤 연기 톤,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서로 알게 된 정말 약간 동반자 같은 단편 하나 찍었는데도 그래서 처음부터 좀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딱 하자라고 하면 그때 정말 이제 고민해서 딱 끝나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줬다 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연인자매라는 게 제일 어려웠던 어떤 캐스팅에서 어려웠던 거는 여자 둘의 사랑이잖아요. 이 어떤 외적인 케미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남녀 배우라고 하면 좀 외모나 이런 차이가 좀 선명히 있으니까
조금 한 사람을 해놓고 다른 분을 캐스팅하는 그게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연애당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캐스팅이 됐어야 됐어요. 제 그림에. 조합이 딱 맞았어야 된다.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명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 좀 굉장히 늦게. 근데 이제 이상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건 이전에도 레즈비언, 그러니까 뭐 연애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역할이었고 또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지랖을 부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저랑 또 2번을 하면 약간 이 배우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연애담을 딱 준비했을 때 이 영화는 어떤 감정적인 연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수위를 높여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노출 무조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상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베드 씨는 조금 더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하고 싶다라는 걸 단편 때 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저는 좀 센 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딱 전달을 하기가 그럼 좀 어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눈치 게임을 좀 했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어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고 뭐 겨울에 뭐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스케줄 없어요. 그 후속으로 생각하고 언제쯤 한번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좀 뒤늦게 전달을 하게 됐고, 유선영 배우님은 초반에 정말 딱 지수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지수에 맞춰서 윤주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또 딱히 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상희 배우님은 좀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난 거는 좀 빨리 만났는데 좀 길게 기다리시게 되는, 기다리시게 됐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두 분이 딱 된다고 이렇게 캐스팅 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실에 보면은 이렇게 보드에다가 이름 옆에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면 붙일 수 있는 어떤 데는 이름 있는데 30명 붙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연애담으로 해서 이제 이상희 배우님 사진이랑 이제 유선영 배우님 사진을 이렇게 보드에 딱 붙였을 때 아 이제 됐다라는 그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아, 그 사진 갔는데 어디서 구한 사진인지 너무 이상한 거 두 분 사진이 정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구하면은 예쁘고 매력적인 사진 되게 많지만 근데 정말 없어가지고 연극원 무슨 그 사진이랑 모르겠어요. 뭐 네이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진도 도대체 어디서 누가 그렇게 공수해서 한 건지 모르는데 그런 사진이 되게 막 이런 사진이 유선영, 지수 이렇게 해놓고 윤주 사진 또 상희 배우님 사진 좀 있었나 봐요. 되게 그냥 되게 윤주 같은 사진인데 어디서 불러온 되게 이상한 프로필 사진이 있길래 그 이상희 배우님 그 개인적인 사진이었어요. 그 굉장히 더 순박한 느낌이었던 사진이. 달라고 하시지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캐스팅이 된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캐스팅이 빨리 진행이 된대요. 모든 어떤 배우들의 기준이 이상희 배우님과 어울리느냐였어요, 사실. 그래서 오디션 한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분 이렇게 몇 분을 추리고 이상희 배우님이 그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리딩을 다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역할도 그렇고 다른 역할도 임성미 배우랑도 아마 같이 리딩을 하고 이상희 배우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배우님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체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지수는 가족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누구랑도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추리닝이 있고 이렇게 있고 아르바이트하고 오고, 그 이상희 배우는 주구장창 누구를 만나요. 교수도 만나고 바빠요. 이렇게 딱 그 캐릭터 대비가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독립적으로 보이고 또 상당히 뭘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이 그 두 분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캐스팅이 이렇게 이제 쉽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두 분을 동시에 캐스팅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저 감독이 장편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언제 연락을 줄까? 이런 이제 서로 그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뭐 시나리오가 딱 나왔다고 이 같이 해요 이렇게 주는 게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심호흡을 계속 하면서 옆에서 근데 누가 야 뭐 친하잖아 빨리 줘 이러면 야 좀 방정 떠지 말고 좀 기다려라. 뭐 이런 그 심호흡의 기간 그 감독으로서 저희가 또 까이면 안 되잖아요. 좀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괜히 잘못 줬다가 그러니까 그런 그 긴장 관계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독립 영화나 단편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 졸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노력의 결과 이런 조합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네. 그런 게 있어요. 바캉스라는 단편을 찍을 때쯤 제가 이상희 배우님한테 저희 다음에도 한번 해야죠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희 배우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시나리오 봐서요 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시나리오 봐야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자신이 없는데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했었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퀴어 영화, 동성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년에 한두 편 정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상업 영화 중에서 이제 아가씨라는 영화가 있었고 독립 영화에서 연애담이라는 영화가 있으면서 상당히 영화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느낌인데 제가 여러 감독과 뭐 제작자한테 듣기로는 퀴어 영화라고 하면은 캐스팅이 너무 어렵다. 뭐 이송일 감독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배우분들의 뭐 거부감이랄까 이런 건 없었는지. 뭐 이 자리에 계시니까 거부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 고민이라든가 또 주위에서 누가 코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놀랐어요. 이를테면 배우는 하고 싶어 하는데 소속사에서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경우는 성인 배우인데 엄마가 와서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뭐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그 거의 모든 선택을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었어요. 감독님께서 그 처음에 제안을 하시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처럼 상희 씨를 내가 아끼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상희 씨한테 부담이 될까봐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바캉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바캉스라는 단편을 찍을 때 제가 많이 헤맸어요. 너무 잘 표현해내고 싶고 이 친구의 마음을 잘 알고 싶었는데 되게 노력했는데 영화를 찍을 때는 제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항상 미안했고 살아가면서 갚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감독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직접 쓰시고 또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런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감독님이 그리시는 친구에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가까이 가봐야지 하는 욕심? 그게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시나리오를 봤을 때 뭐 퀴어다 동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뭔가 그냥 사랑 이야기? 네, 사랑 이야기고 그게 뭐 동성이건 아니면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냥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시나리오에 되게 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일단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그냥 얘기로 좀 들려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시나리오랑 별개로 감독님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시나리오의 내용은 그냥 저한테 그냥 들려주신다면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텍스트로 보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을 때 되게 저는 전혀 뭐 그게 퀴어나 아니면 동성이나 아니면 뭔가에 어떤 국한되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이거는 퀴어 영화고 우리가 뭔가
이 영화사에 뭔가를 하나를 그어야 돼. 만약 그렇게 했어도 그러죠 뭐 약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좋았어요. 예, 그만큼. 남자 배우들이 문제인 것 같네요. 남자 배우들이 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남자 배우들이 특히 한국에서 되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뭐 오케이 했다가 누구 말 듣고 빠지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좀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출 수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쭉 보다가 섹스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이런 이제 반응이 있고 있는데 너무 약하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걸 롱테이크로 되게 찍으면서 올해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장면이 아닐까. 상당히 배우들의 호흡도 좋고 카메라가 지그시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수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볼테면 캐롤과 블루 사이 뭐 이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구상을 하셨고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과 어떻게 또 찍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노출이 사실 이제 캐스팅했을 때 아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좀 노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여자들의 사랑이라는 거라기보다는 너는 누군데 노출이 있는 영화를 찍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인이니까 네. 저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우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오디션 공고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랑 유상희 배우님이랑 이제 같이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영화 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노출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어느 적정한 수위를 약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그냥 그 상반신을 탈의를 하면 사실 오히려 제약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카메라가 이제 노출 약속된 거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일부 노출 이 상반신 일부 노출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러움을 이 약속을 지키면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은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자는데 둘 다 똑같이 옷을 안 벗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현장에는 당연히 저희가 거기 그 장면은 이제 세트였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세트가 돼서 다행히 딱 저희끼리 어떤 외부 소음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집중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님, 그 다음에 배우 두 분이만 세트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시 기사님도 마이크를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고정해놓고 다 나가셔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스태프들은 사실은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저희끼리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랬고 근데 그때 이제 현장이 사실은 이제 세트 촬영이 들어가면 저희가 밖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 없이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밀리면은 정말 오히려 현장이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른 씬들 싸우는 씬, 뭐 다른 씬들을 쭉 찍고 나서 이제 배드씬을 마지막으로 찍자라고 했을 때여서 두 분이 사실 육체적인 컨디션이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거의 이렇게 완전 쓰러지기 직전인데 저희는 이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냥 동선을 그 사이에 동선의 합을 맞추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뭐 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하고 이런 동선에 대해서 서로 합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방향 핸들드로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낮 장면은 핸들드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한 번씩 찍어서 한 테이크 그러니까 방향 바꿔서 한 번씩 해서 한 서너 테이크만 찍어서 이제 나중에 편집으로 했죠. 네.
뭐 제 생각에는 아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아름다운 뭐 사랑 장면 100 하면 들어갈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공이 들어간 1100 아니 1001 뭐 이런 거 1001 그 실제로 유명한 감독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데뷔작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섹스씬을 찍지 마라. 네가 보라고 배우들과 그 긴장 관계를 어떻게 네가 이길 거라고 거기에 신경 쓰느냐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나는 데뷔작 때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그래 선택을 해주셨고 배우분들은 그 장면을 찍을 때 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막 이런. 데뷔신 찍을 때, 예, 예. 데뷔신 찍을 때 그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군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노출 수입 말씀하셨었는데 감독님께서 그 올노출을 바라신 것들이 있는데 원래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배드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는 그 우리 둘이 같이 살 때 생활감에서 그냥 얘가 뭐 앉아가지고 뭐 책 읽고 있으면 그냥 난 씻고 안 걸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수건 툭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관객들이 봤어요. 뭐야? 아니 니네 매드씨는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생활감. 실제 연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성인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막 배드신에서 막 다 노출해야 돼 이거보다 네.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생활감, 얘네 둘만의 되게 긴밀함, 그런데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못 하신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여름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또 과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프랑스 영화 볼 때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안 입고 다니는구나.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침대에서도 다 옷을 입고 있고 이게 좀 일상하고 괴리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이제 찍을 때 어떤 또 어려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선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원래 맞아요. 그 감독님이 그런 생활감 있는 노출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되게 윤주도 원래 여자인 친구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되게 다른 공간이고 약간 그런 어떤 지수한테는 그런 생활감 플러스 그런 어떤 한 도발적인 그런 그냥 뭔가 그 배드신에서의 노출이 아니라 그런 노출을 원하시긴 했는데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던 게 너무 다행이고 옥탑에 살고 있고 계속 춥다 그러고. 네, 계속 춥고 실제로 너무 추워서 자고 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뭘 다 먹고 잘 순 없잖아요. 거짓말 무슨 추워서 자간다. 아니 추워서 자고 가라고 하는 건 맞죠. 네, 추우니까 같이 그냥 한 침대 있으면 따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전기력은 내가 그렇게 세트에 넣어줬는데. 뭐 추울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출 수위를 아예 좀 낮춰버리니까 얼굴을. 오히려 얼굴이나 이 사이의 호흡이나 아니면 뭐 우리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눈빛이나 이런 호흡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장면인 거지 갑자기 욕정에 휘말려서 막 뭔가 해야 돼 막 이런 씬은 아니었잖아요. 욕정까지 나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 연애담이라는 이 영화 안에서 톤이 훨씬 더 잘 맞았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갑자기 올로치 딱 해버렸으면 이미 거기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비주얼적으로 그냥 아마 전환될 수 있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서. 뭐 이상희 배우는 거기서 계속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나 자고 싶어 그런데 개망신 당하고 네. 보기 좋았습니다. 관객분들 손 드시면요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일 먼저 드셨는데요. 네. 네, 오늘도 가족 같은 팀 연애담은 약간 GV담이라고 불릴 정도로 GV를 많이 열어주셔서
질문이 좀 지역적일 수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그 지수가 자고 갈래요 하고 이렇게 둘이 누워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수가 머리를 이렇게 높게 올려 묶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지수가 자고 있거나 자려고 하거나 이런 장면에서는 다 풀고 자던데 그 술 취해서 들어올 때 말고는 다 이렇게 머리 풀고 자던데 그 자고 갈래요 하게 그러니까 윤주가 자고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게 어떤 지수의 계획 하에 있는 그런 건지 그리고 또 감독님이 미리 그걸 설정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 감독님께서 묵자고 하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배드신 할 때 머리가 내려와서 이게 저희들의 얼굴을 다 가리니까 저희 한번 해봤는데요. 풀고 해봤는데 네 얼굴이 그 지수 머리를 윤주가 다 가려져가지고 입에 다 들어오고 풀쓸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래 머리 묶고 잘 수도 있지 해가지고 머리를 묶고 조금 더 윤주 표정이 잘 보이게 수정을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날 머리를 안 감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자고 갈래요? 하고 나서 이제 좋아해서 머리를 묶었을 수도 있죠. 많이 나오네요. 봄날은 가다 라면 먹을래요 이후에 그쵸. 명대사로 또 네, 예, 자고 뭐 잔다고 누웠는데 옷 하나도 안 벗고 머리는 묶고 있고 뭐 영화적인 설정. 또 다른 분 예, 이쪽 예, 가운데 계신 분.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할게. 다른 분들이 들려야겠습니다. 크게 말할게. 네. 이게요, 영화에서 윤주가 이제 미술 전시를 하면서 이제 찾는 곳이 고물상이고 고물상에서도 이제 폐품을 이렇게 계속 수집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영화 외적인 질문인데 이 연애담이 GV를 거의 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할 정도로 횟수가 굉장히 다회차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고물상은 이제 윤주가 하는 미술을 그러니까 원래는 뭔가 이렇게 뭐 딱 정해진 직업이 아니라 뭔가를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설정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또 찾아가는 것과 자기가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찾는 어떤 것이 이제 나란히 일이랑 어떤 자기의 사랑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회화보다는 좀 동적인 거를 원해서 설치 미술을 한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고물상 같은 경우에 누군가 뭔가를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인데 거기에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그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 그게 아주 완성도가 있진 않지만 나의 의미를 찾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한다. 이 어떤 컨셉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작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미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런 어떤 동선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윤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누구와 살고 어디로 가고 이러는 것들이 좀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윤주 바운더리 안에 지수가 맨 처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윤주가 보게 되는 거고 윤주가 일상적으로 가는 편의점이나 이런데 또 지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익숙해진 나의 공간으로 들어온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여서 그런 설정을 했고요. GV는 네 저희가 독립 영화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두 배우님들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만 해도 이게 약간 독립영화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GV를 통해서 관객들과 가까이 가는 어떤 것이 굳이 연애담 이전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들도 GV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감독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도 많이 다가가고 싶어서
네, 그런 어떤 배급사의 어떤 의견에 있어서 저희도 네, 그러면은 흔쾌히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좀 많이 다녔었습니다. 두 분은 하실 말씀 없어요? 지금 GV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여유가 생기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은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제가 맡은 배역을 친구라고 자주 표현하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했고 내 주변에 혹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응원이나 혹은 어떤 색안경을 내려놓고 보는 시선을 바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절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래서 뭐 거의 정말 열심히 뛰었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지비담이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네, 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한 분 한 분의 질문들이 다 겹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질문조차 되게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뭐 극장에 팔도에 다 걸리지만 되게 안 걸리는 극장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되게 애매하거든요. 아침 11시 그 다음이 밤 11시 반 뭐 이런 식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일단 독립 영화도 영화지만 다양성 영화들이 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또 잡아서 겨우 저녁 시간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특히 지방의 곳곳에 있는 극장에서도 좀 더 그런 시간표를 사실 좀 갖고 싶었던 게 좀 있었죠. 예, 너무 저희가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독립 영화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GV를 하고 뭐 같이 관객들을 만나고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모실 때도 조금 되게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제 좀 떠나보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제 심정인 것 같고 다음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이게 상당히 괴로워요. 그 영화를 만들어서 배급하다 보면은 GV를 하면은 100분이 오시는데 GV를 안 하고 영화만 틀면 10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GV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럼 100번 해가지고 100명씩 오면 10,000명이네? 근데 또 그렇게 안 되고 상당히 이게 딜레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게 사실 비용도 드는 거고 에너지도 드는 거기 때문에 영화 만드는 만큼의 아마 에너지를 쓰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희끼리 얘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앞에 계신 분, 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수가 원래 윤주보다 키가 조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인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찍은 씬 보면은 윤주가 조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연출하신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고 갈래요 바로 직전에 계단에서 내려올 때 윤주는 되게 멀쩡한데 지수 혼자 막 춥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것도 혹시 지수의 그런 빅피처였는지 그거. 빅피처 먼저. 네, 빅피처 맞아요. 엄청 더 두껍게 입었는데 계속 막 춥다고. 네. 가지 말라고. 네, 그 밑밥을 계속 깔고 있죠. 지수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 빅피처를 잘 까는 게 지수의 빅피처죠. 근데 이렇게 한 번 제가 집에서 신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지수의 빅피처인지 내가 의도적으로 넣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선영 배우님 서로 자기가 약간 달변이 되셔가지고 가끔 어느 순간 보면 신화를 오늘 한번 다시 보고.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시나리오에는 뭐 감독하고 배우가 대사 가지고 싸우는 거는 처음 이걸 누가 썼는가? 아니 거기에는 막 엄청 추위를 엄청 타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문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만든 지수죠. 거기는 대사만 나와 있어요. 그냥 자고 갈래요? 근데 그 대사 있지 않아요? 그 햇뜨기 전이 제일 추운 그거 거. 있어요. 네. 그 아마 두 분이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대사가 그렇게 있고 그 앞에 그런 제스처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좀 끼워 넣었는데 감독님 오케이 컷으로 쓰셨더라고요. 확인해보고 500원 주세요. 나중에. 네. 그 비밀은 없다도 각본이 4분이거든요. 서로 전화해서 이거 누가 쓴 거냐고 서로 전화해서 싸운대요. 그 대사를 누가 썼을까? 4분이 그래서 전화하면서. 네, 인천에서는 근데 그 정말 연애담 GV가 사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보신 분들과 계속 이렇게 릴레이 토론 같아요. 그 계속 하고 또 이번에는 어떤 얘기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리막이어서 아마 위치 선정상 약간 그렇게 보이고 네 그리고 아마 촬영 감독님께서 이렇게 앵글 잡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쪽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질문 드릴 건 두 가지인데 이제 배우님들이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배우님들이 초반엔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초반보다는 약간 덜 배우님들이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예쁜데 이제 초반보다는 약간 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약간 윤주가 전 약간 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윤주가 이제 지수한테 상처받을 받아가는 과정을 약간 나타내주는 그런 걸 나타내려고 일부러 감독님이 의도해서 그런 식으로 찍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지수가 거짓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선영 배우님이랑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대사를 쓰신 건지 그 대사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가 더 예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례로 영호한테 그 어떤 남자야? 라는 얘기 듣고 나서 그 술을 마시는 장면, 그게 이제 첫날 찍었는데 그때 얼굴 보면서 촬영 감독님 이하 촬영팀들이 막 윤주의 그 예쁜 모습에 자기가 이제 찍어놓고도 너무 예뻐가지고 좋아하실 만큼 그때 윤주 모습은 되게 예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로 가서 이제 헤어진 다음에 술을 마실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밤이고 뭔가 이렇게 좀 불빛도 있고 좀 예뻐 보였다면 뒤에는 완전히 그냥 대낮에 낮술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 때 예로 드는 것처럼 뒤로 가면서 정말 현실적인 모습으로 안 예쁘고 뭔가 상처가 있고 되게 그냥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고요. 거짓말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여러 거짓말이 있죠. 살면서의 부딪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뭐 오픈하기도 했었지만 또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골목 올라왔을 때 지수가 이렇게 슬쩍 흘리듯이 그렇게 말하면 친구 잃는다는 어떤 게 지수가 살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는 누군가한테 말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을 거고, 그런 어떤 침묵이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옆에 있는 남자 윤주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에둘러서 저는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대사를 썼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어요. 진짜 네,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여러 복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마음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첫 장면이 오늘 다시 보니까 첫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에 구름이 딱 나오잖아요. 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주가 잠에서 깨서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름이 뭘까? 윤주의 꿈일까? 아니면 감독님의 꿈일까?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름 장면이 이때 전깃줄 있는 데서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늘이 이게 영화 그렇게 그 인서트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쉼이 없고 또 저도 세트에서 찍은 경우를 알았는데 공간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냥 방 침대 장면, 뭐 식탁 장면 이렇게 딱딱 돼 있고 여유가 없는데 의외로 이제 구름 장면이 두 컷이나 있고 근데 또 오프닝에 딱 있어서 인상적으로 느꼈는데 그 컷의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모든 게 약간 윤주의 꿈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구상을 할 때 윤주가 잠에서 깨고 자고 있는 지수를 내려다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엔딩 장면은 편집을 하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잠에서 깨서 모든 거를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윤주한테 다가올 어떤 일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약간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아이처럼 자고 있는 곤하게 자고 있는 지수를 윤주가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수의 과거가 이제 윤주인 거고 윤주의 미래가 약간 지수같이 그러니까 윤주는 앞으로 지수가 부딪혔던 것처럼 부모님과의 뭔가 부딪힘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경을 약간 양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지수에게 두고 친구와의 관계는 윤주한테 두고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눴던 거여서 그래서 이제 약간 앞에 있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윤주 이게 하나의 이렇게 동그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던 거. 시간이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시간이 없는데 10시 전에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쪽에 제가 지목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막 마이크를 주세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하게 돼서 운이죠. 제가 알기로 그 영화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예매를 많이 해놓고 이제 취소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많이 이제 들었는데 그때 뭐 기분이 어떠셨는지랑 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중간에 윤주가 이제 남자 사람 친구한테 이제 술에 취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감정에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매 취소는 씨가 어떤 심정이셨는지. 예, 그게 저예요? 예매 취소 그거 처음 했을 때 되게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처참하기도 하고 그랬죠. 뭐지? 막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극장에 가서 조심스럽게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을 드릴까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좀 봐달라, 지켜봐달라, 저희 영화를 지켜봐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가 완전 초창기였었는데 되게 비장하게 GV를 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럽게 줄었어요. 그게 점점. 근데 그게 줄은 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항상 GV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네, 그 사이에 혹시
표가 항상 그 2시간 전쯤에 몇 개가 풀려요. 1시간 때쯤 또 조금 더 많이 풀려요. 한 30분 전에 또 풀리고 이런 식으로 풀렸거든요. 풀리는 어떤 게. 근데 그 사이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다시 개퇴해 주셨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 잔다르크처럼 그때 감독님 지금은 트위터 안 하시는데 그때는 하실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비장함과 영화 홍보를 위해서. 네. 아니 처참한 심경을 올렸는데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풀릴 때마다 다시 개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그 연예단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계에서 아마 뭐 GV가 있는 영화를 취소를 뭐 몇 시간 전에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렇거든요. 영화제에서도 표가 다 팔려서 감독님들 친구들도 안 부르고 매진이 됐으니 기쁜 마음으로 다 가는데 이만큼이 비어 있고 영화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다. 영화관에서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바꿔달란다고 바꿔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갑자기 바쁜 일이 진짜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쵸. 그러니까 뭐 한두 그러니까 신중하게 예매를 하고 단체 예매 관련돼서 한 사람이 여러 표를 예매하는 것에 관해서라든가 혹은 그 시간에 영화 상영 30분 전에 취소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영화와 독립영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극장 가서 시간대 맞는 영화들을 보는데 독립영화는 정말 저녁 시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10명이 빠지는 어떤 게 상업영화는 사실은 별로 영향이 없고 누군가가 와서 보는데 독립영화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약간 이제 시간이 애매한데 먼저 표 우선은 사놓고 그날 취소를 하면 진짜 나중에는 저희들 독립영화 인들한테는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몇 명만 모여도 저희는 다시 7시 타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다른 분들이 와서 매진을 시켜주시면 그럼 이 영화는 조금 한 번 더 상영해도 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약간 문제가 되니까 한번 일정이 해주시면 있으셔서 취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일찍 다른 분들이 다시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잠깐만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상희 배우님이 한번 얘기하시면 돼요. 영호와의 어떤 마음? 네, 한 번 더 열변을 토해주세요. 네. 제가 그 많은 GV 때 이 질문을 받았었고 그냥 가장 근접한 단어가 화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좋아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이 친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한데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떤 단어를 제가 뱉어버리면 그냥 그 단어에 감정이 묶여버리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정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인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박근록 배우의 대처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게 뭐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빨리 대처를 해서 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통 드신 분, 맨 뒤에 분요. 네, 아까 맨 처음에 그 진행자분께서 2번 이상 보신 분 손 들으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제 추측으로 10번 이상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세 분께서 항상 그 독립 영화에 대한 설파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다른 배우 독립 영화 찍으신 분 배우전에도 다녀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연애담 GV도 여러 번 들으면서 이상희 배우님이 작품 선택할 때 그
감독님을 보고 선택한다는 말이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젠 좀 뭔지 알 것 같고 제 질문은 모든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DVD와 블루레이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소식이 무엇인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오늘 만약에 처음 연애담 보러 오신 분들 질문 못 하셔서 많이 아쉬우실 텐데 여기 코파에서 이현주 감독님 인터뷰한 그 영화 천국 그게 온라인에도 있고 아마 여기 오프라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떨려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 예, 감사합니다. 네, DVD, 블루레이. 네, 이제 막 좋은 회사랑 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저희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약간 못 드리는 어떤 거는 오늘도 여기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GV 한다라는 어떤 일정 된 게 알려진 다음에 정말 많은 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50통 정도씩 이렇게 받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셨는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약간 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네, 배우분들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해서 코멘터리를 했고요. 네, 저랑 동시대에 있는 모 감독님이랑 해서 또 다른 연애담 코멘터리를 녹음을 마쳤고요. 지금 아마 네, 약간 근데 연애담이 참 넣을 게 많지가 않아서 정말 딱 저희 진짜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딱 쓸 것만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블루레이에 실은 네 약간 NG랑 비하인드 컷이랑 이런 거를 제가 지금 고르고 있고요. 네 여름 안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DVD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블루레이 아마 나온다고 하네요. 네. 요즘에 보면은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는데 블루레이는 계속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아는 감독님도 블루레이를 열심히 만들어요. 자기가 코멘터리하고 막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는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있냐? 저는 그냥 블루레이만 있으면 돼요. 플레이는 없고 자기 영화인데 자기도 못 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많이 못 받아서 죄송하고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씨부터.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매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오늘도 마음으로 잘 표현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어떤 단어 선택이나 혹은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거든요. 각자의 말들은 다 각자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내려왔는지와 상대방에게 얼마나 내려왔는지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응원해주시고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연애담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만날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요. 덕분에 저희 GV를 통해서 또 다른 독립영화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독립영화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영화의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영화는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나름이지 사실 GV는 그냥 그냥 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언어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어떤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꼭 저희의 GV 답변이 영화 관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각자 자신의 연애담으로 네, 저 영화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가실 때 추우니까 네, 잘 여미고 가세요. 잘 여미고 가세요. 상암동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얼마 전에 영화제
갔는데 영화제 갈 때마다 항상 거의 동일하게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 영화가 어쨌거나 한국이라는 그 뭐 동성 결혼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 동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너희 나라에서 이 영화는 어떤 반응을 얻었니? 라는 질문을 항상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거를 말하면 너무 좀 자랑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어떤 에너지를 얻었고 좋은 응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항상 이런 GV 때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부족한 영화이고 작은 영화였는데 영화가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와서 영화를 봐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제가 쉽게 누릴 수 없는 거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겸손하게 다음 영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